안녕하세요. 독신남입니다. 제시, 아이유, 선미, CL 그리고 청아 모두 싱글로 뛰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들로 외신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는 아이돌 그룹들과는 거리가 먼 솔로 아티스트들입니다. 이들은 때론 송라이터로 활동하고 또는 작사, 작곡 및 프로듀스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들의 놀라운 퍼포먼스에도 외국에서는 아이돌 그룹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외신들로부터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케이팝을 거론할 때 아쉽게도 늘 제외가 되었던 대표적인 대중음악 아티스트들이 바로 이들이었죠. 그런데 독일 대중 전문 매체 무직 익스프레스가 케이팝에는 솔로 커리어를 쌓으며 밴드 그룹을 앞서가는 몇몇의 가수들이 있다고 독일 독자들에게 케이팝의 저변을 설명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은 케이팝에서 여성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가수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바로 위에서 언급해드린 제시, 아이유, 선미, CL 그리고 청아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기다렸던 기사이기도 합니다. 아이유 등 자기만의 색깔로 대중문화를 다채롭게 하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한국에 너무 많죠. 아이유는 산울림의 노래를 재해석하는 등 이런 감성은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대단하다 말밖에 나오지 않는 가수입니다. 이게 찐팬, 한국 대중가요를 정말 많이 듣고 잘 알아야 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독일 매체가 이들의 퍼포먼스가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케이팝에 대한 독일의 관심 대단하고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제시는 가수이며 래퍼이고 또한 송라이터라고 기사는 제시의 다양한 재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음악도 음악이지만요. 정말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죠. 일단 소리 자체가 소울이 가득 담긴 듯한 개성이 강한 색깔을 가졌고 여기에 무대 위에서의 그림이 더해지면 아주 진하게 공간을 채워넣게 되죠. 그는 한국 방송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아티스트로 미국 뉴저지에서 성장한 재미 교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시는 한국으로 와 제시카 H.O.라는 이름으로 솔로 커리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제시는 오랜 휴식 기간도 있었지만 싱글곡 눈나난나로 대단한 주목을 받았다고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눈난나라는 단어는 정말 기막힌 표현입니다. 별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닌데요. 리듬감을 타는 단어이기도 하고 기분 좋게 하는 새로운 표현이라고 할까요? 팬들의 호응이 이보다 더 많았으면 하는 정말 감각 있고 세련된 음악이죠. 그는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케이팝의 스타 싸이와 피네이션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현아, 던과 같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재능 있는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케이팝을 지배해가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시는 싸이 그리고 그 소속사 피네이션 동료들과 함께 한국판 롤링스톤을 장식했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매체는 특히 제시 이미지에 주목하며 그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녀는 절대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대신 인터뷰에서 그리고 대중들에게 등장할 때 그녀는 한국적인 관계에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재밌고 오픈한 방식으로 기존의 셈법이 아닌 전혀 다른 아이돌로 해석되도록 하는 뻔뻔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특히 여성 아티스트들은 종종 올라운드 탤런트를 보여주고 있다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이유라고 주장하며 가수 아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직접 부르고 또는 다른 노래를 쓰기도 하며 그리고 K-드라마 프리티맨, 프로듀서, 마이 시스터, 호텔 루나 같은 작품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기도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유는 이미 지난 수년 동안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솔로 아티스트라고 매체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독일 신문이 아이유를 독특하다고 보는 것은 그녀의 이미지입니다. 기사는 그녀는 클래식한 그림을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아이돌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행보죠. 그러나 아이유의 노력과 재능은 그 끝이 어디인가 궁금해질 정도이고 이런 그녀의 존재감은 아이돌 중 아이돌이라는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유는 어떻게 고리타분할 수 있는 그 클래식한 이미지를 세련되게 만들어가며 케이팝 세계에서 그녀의 시장성을 높여왔을까요? 기사는 아이유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케이팝의 환경을 자신의 이미지로 끌고 들어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아이유는 가수 혼자 그 자체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케이팝의 환경과 엮여있는
K-팝의 작품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기사는 아이유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와 그녀의 뛰어난 작은 손으로 방송에서의 역할,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팀, 그리고 그녀와 같이 함께했던 수많은 아이돌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등 이런 노력과 명성으로 그녀의 커리어를 형성시켜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단한 노력으로 그녀는 클래식한 그녀의 기본적인 이미지에 화려하고 다채로운 세련된 자신을 만들어가며 시장에 보여주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기사는 여기서 아이유는 아이돌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음악가로 봐야 하는지에 여전히 물음이 남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나에게 있어 음악가란 무대 위에서 빛을 내는 사람이며 아이돌은 카메라 앞에서 꽃이 피는 사람이라고 답을 내놓았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명석한 답변이죠. 그리고 이는 아주 흥미로운 답변이라고 기사는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K-팝은 이제 단순 음악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유는 아이돌로 더 보이는 것 같다는 설명도 매체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역이 깁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사는 K-팝, K-팝의 미학, 그리고 한편에 있는 경직성과 다른 한편에 섹시한 연출 사이에 있는 미친 듯한 상반된 감정의 공존을 이해하려면 우선 중국, 일본, 한국 시장의 대중들에게 서비스되는 이 K-팝이 그 모든 기술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에는 강렬한 보수적인 색깔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K-팝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K-팝의 미학을 이해하려면 한국 대중 예술 시장에서 그 정서 핵심에는 보수적인 스타일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보수적인 정서를 가운데 두고 지금 한쪽은 경직되다 표현할 정도의 무게감과 다른 한쪽은 섹시한 것이 자유롭게 표현될 정도의 가벼움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넘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인 울타리에서 가변적으로 연출된다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미학적 기술이라는 겁니다. 매체는 특히 이 산업 K-팝은 보다 더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명료하게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팝의 특성은 LGBT의 문제를 보면 된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이는 성소수자에 관한 주제죠. 그리고 이런 K-팝의 환경에서 선미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기사는 선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미는 걸그룹 원더걸스를 시작으로 그녀의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솔로 아티스트로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팬들은 성소수자 LGBTO가 많다는 사실도 거론하고 있죠. 선미는 이 주제에 관해 자주 등장도 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선미는 여성 팬과의 대화에서 여성에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답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19년 암스테르담 콘서트 쇼 무대에서 나에게는 다양한 면이 있다 말하며 커밍아웃을 한 듯한 발언을 했고 많은 K-팝 팬들은 그녀의 이 커밍아웃을 축하해 줬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그녀를 LGBT 여왕으로 부르고 있다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는 온라인상에서 팬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고요. 실제로 선미는 그 후로 나는 LGBT를 지지하지만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논란을 잠재우기도 했었죠. 기사는 이렇게 선미는 K-팝에서 자신감 있고 오픈되어 있으며 이런 독보적인 이미지로 그녀의 커리어를 만들고 있다고 선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K-팝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꼭 그렇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싸이와 함께 일했던 스쿠터 브라운이 2NE1의 여가수 중 한 명을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CL입니다. 매체는 미국 음악 시장의 유명 매니저로 통하는 스쿠터 브라운의 도움으로 2016년 한국의 여가수 CL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CL은 싱어이고 래퍼이며 디자이너이자 모델이고 연기자이기도 하다고 밝힙니다. 또한 신문은 레이트 레이트 쇼로 유명한 제임스 코든이 CL과 함께 쇼에 출연했다는 소식도 전하며 CL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잘 알려진 K-팝 스타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991년생으로 2NE1의 리더로 활동했으며 2019년 한국 K-팝의 빅3 중 하나인 YG와 결별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어떤 엔터테인먼트사에 속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1인 기획사 CL을 위하고 CL에 의한 팀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만의 새로운 자기 개념은 기존 K-팝 시장에서 강한 의사표현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녀의 이런 독립적인 행보에 아주 좋은 평가를 주고 있는데요.
그녀의 퍼포먼스, 특히 아우라에서 나오는 힘과 그녀의 음악을 보면 그리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CL의 신곡 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곡이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면서 영상을 압도하는 힘과 리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그녀의 음악은 가히 외국 팬들에게 K-팝을 화려하게 각인시키기에 충분하죠. 매체는 마지막으로 K-팝을 장식하는 또 한 명의 여성 가수로 청아를 꼽고 있습니다. 청아 역시 아주 전통적인 아이돌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가수로 아이돌 그룹 IOI 중 한 명이었다고 전합니다. IOI는 2016년, 2017년에 활동했던 밴드로 청아는 계약 종료 후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MC 사회자로서도 명성을 얻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수 청아의 롤 모델은 아이유로 그녀는 이미 아이유같이 여러 곳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정규 앨범 큐렌시아는 아주 들어볼 만하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K-팝과 미국 시장 사이에 놓인 줄 같은 느낌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일론 이들이 보기에 K-팝의 세계는 일단 뛰어난 아티스트들 그 자체입니다. 다양하고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죠. 외신들이 흔히 생각하는 아이돌 그룹들이 보여주는 칼군무 등이 다가 아니죠. 이제 이렇게 외신들도 K-팝의 세계에 좀 더 자세히 들어와 관찰하기 시작하는 듯 합니다. 적어도 이번 기사는 K-팝이 또 다른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통해 세련되고 뛰어난 음악들을 대중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